대부분의 수학과 건물은 대부분 대학교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교양 과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여하튼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캠퍼스의 한가운데 수학과 건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팅겐의 수학과 건물 앞에서 리만의 업적을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만이 소수의 규칙성을 연구한 겁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쭉 보셨으면 얘기 들었겠지만 소수에 대해서는 수학자들이 미친 듯이 연구를 하죠. 왜는 모릅니다. 그냥 합니다. 소수는 진짜 미친 듯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제일 지금 가장 최대의 관심은 소수가 규칙성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수 같은 건 규칙성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소수는 무리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페르마 소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라도 그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가우스가 아주 위대한 걸, 가우스의 소수 정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수까지, 그 수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하여튼 어떤 수까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그 안에 소수가 몇 개나 있느냐, 그게 로그 100 정도 있다, 이런 규칙을, 소수 정리를 찾아냅니다. 확률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소수를 발견할 확률이. 그러니까 소수의 규칙성을 정확히 찾지는 못했지만 소수가 그렇다고 불규칙하게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를 가우스가 증명을 한 겁니다. 수학자들한테 큰 희망이죠. 가우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리만이잖아요. 그래서 리만이 소수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함수를 하나 개발합니다. 그게 리만 제타 펑션인데 지금 제일 핫합니다, 수학자들이. 그거 풀면 21세기의 최고의 수학적인 난제가 풀리는 겁니다. 가장 핫하고요. 그걸 풀면 소수의 규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지만 규칙성을 이해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난리 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소수의 불규칙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를 소인수분하기가 어렵다는데 기저를 두고 만든 코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발굴을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발굴이 되잖아요, 코인이. 근데 만약 규칙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비트코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그 리만이 만든 그 함수고요. 그 함수를 풀면 소수의 규칙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미가 당기시죠? 소수의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두 번째 리만의 업적은 몇 번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가우스가 이렇게 복소수를 넣어서 평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수 평면이라고 하는데 리만은 그게 사실은 무한대에 가면 모두 다 한 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두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만두 피 이렇게 네모나게 편편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가우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두 피를 싹 오므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복소 평면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만두피의 모든 꼭지점을 다 모으면, 모든 무한대점을 다 모으면 한 점에 모인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상하고도 통하죠. 예.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리만 기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공면을 만들었고요. 이런 공면으로 지금은 수학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하학자들은 다 리만 공면에서 수학을 하지 이런 데서 수학 안 합니다. 대단하죠. 리만이 40세에 죽어서 돌아가셔서 그나마 이 정도지, 아마 더 살아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학자들이 많이 공부할 뻔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발표한 논문이 한 1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워낙 꼼꼼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분이 폐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이탈리아로 요양을 가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남긴 쓸데없는 수학을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실제로 불태웁니다. 왜냐하면 리만이 보기에는 부족했죠. 그러나 우리 같은 범인이 보기에는 정말로 뛰어난 수학적 업적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불태우다가 남은 종이가 아직도 이 게팅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많은 수학자들이 그 조각을 보고 뭔가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와서 그 조각을 복사해 가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리만. 예. 리만 얘기를 마지막으로 게팅겐 여행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과 건물인데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헌팅하우스에 나오는 집 같이 생겼나요? 자, 돌아가야겠습니다. 일요일 날이라 학생들이 없네요. 이게 대학교 건물 바로 옆에 회사 건물이 있고요. 회사 건물 바로 옆에 국가기관 건물이 있고 아주 그냥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대학교가. 자, 이 도로를 저기 건널목이 있군요. 청룡꽃이 뚝뚝 떨어져 있는 4월의 캠퍼스입니다. 독일 국기가 휘날리고 있네요. 또 펠릭스 클라인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게팅겐은 정말 대학 도시입니다. 예. 아마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그 황태자가 다니던 대학이 아닐까요? 하이델베르그인가요? 거기는? 게팅겐의 아침 시장이네요. 토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다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장날이 토요일 날인 것 같아요. 농부들이 직접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팔고, 아코디언 연주가 있으면 틀림없이 명소죠. 이제 게팅겐을 떠납니다. 하노버로 가려고 합니다. 하노버는 여기서 한 40분밖에 안 걸리네요. 생각보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노버에서 잘까 그러다가 하노버는 잠깐 들려서 보고 오늘 저녁은 라이프찌히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려고 합니다. 라이프찌히에도 이번에도 베드를 하나 예약해뒀어요. 호스텔에서 베드. 이번에는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어제는 여기가 바람도 좀 불고 날도 좀 추웠는데 지금은 반팔 보이시죠? 이렇게 입고도 약간 덥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이 들꽃들 보세요.